안녕하세요. 달릴까 말까 정수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엠빙골드 김준호 매니저입니다. 네, 주말이 정말 빠르게 지나가고 또다시 월요일이 찾아왔습니다. 오늘도 또 기분 좋은 리뷰를 해봐야겠는데요. 6월 23일에 또 정책주, 저출산 정책주로 아가방 컴퍼니를 들고 와주셨는데 소개해 주시고 나서 야금야금 천천히 계속 오르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하루도 안 빠지고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일단 네. 6월 24일 지난주에 제가 이제 소개를 해드렸었고요. 사실상 이제 아가방 컴퍼니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저출산 관련 대장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번에 유아 컨텐츠, 캐리소프트의 후속주로 소개해드렸었는데 거의 목표가 언저리까지 상승 흐름이 나와주면서 8% 정도 안정적인 상승 흐름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우리가 정책주 계속해서 끊임없이 관심 있게 보자라고 말씀드렸었고요. 4월 달에 출생아 수 자체도 또다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만큼 앞으로 차기 대권 후보자들의 어떤 저출산 정책들이 계속해서 세부적인 정책들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중국의 산하 제한 폐지가 됐을 때도 가장 강력하게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은 아가방 컴퍼니고 최대 주주가 중국의 랑시 코리아가 최대 주주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연히 홀딩 관점으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익절 라인대를 조금 상향 조치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익절 라인대가 현재 6,370원 라인대에 위치해 있는데요. 6,200원을 종가상 이탈했을 때 익절 라인대를 잡고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6,200원 라인대를 익절 라인대로, 그리고 목표가는 1차는 6,700원 돌파 시에 7,300원 라인대를 2차 목표가로 설정하셔서 수익률 극대화 전략을 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지난주보다 익절가 살짝 상향해서 6,200원 선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바로 전거리일에 두 가지 종목 소개해 주셨는데 오늘 흐름 상당히 안정적입니다. 우선 치매 치료제 관련해서 라파스 소개해 주셨어요. 한번 살펴볼게요. 네, 맞습니다. 라파스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 니들 관련해서 대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 니들은 초미세 돌기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그걸 기반으로 해서 화장품을 대량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마스크라든지 또 개량 신약을 개발하고 있는데 이제 초미세 돌기인 만큼 또 이제 흡수력이 굉장히 빠르고요. 지속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치매 패치제 관련해서 기술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령 제약과 함께 도내 폐질 임상 1상이 승인이 됐었는데 올해 임상 1상이 성공이 되었을 때 바로 도내 폐질은 제품화 상용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이어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제약바이오 섹터 안에서 우리가 치매 치료제 같은 경우는요. 또 정책으로 바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치매 치료제 관련 섹터들은 끊임없이 관심 있게 보자라고 말씀드렸었고요. 당연히 홀딩 관점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1차 목표가는요. 36,000원 라인대 그대로 잡아드렸겠고요. 다시 돌파 시에 39,000원 라인대를 2차 목표가로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손절 라인대는요. 29,100원인데 약간 상향 조치해 드릴게요. 다시 한번 종가상 3만 원 라인대를 이탈했을 때 손절 라인대를 잡고 3만 원 초반 부근대에서 2차 매수,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손절가 높여서 3만 원 선이라고 말씀해 주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철도주 간간히 들고 와 주셨는데 대아TI 소개해 주셨어요. 이 또한 오늘 강보합권에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대아TI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가파른 조정이 북미 대화에 대한 어떤 이제 실망 매물이 좀 출회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악재가 충분히 선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일 이제 오전에 4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이 이제 발표 예정이기 때문에 철도 관련해서 가장 대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철도 관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앞으로 이제 철도 관련 섹터는 대규모 인프라 SOC, 인프라 구축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제 3기 신도시를 비롯해서 뭐 철도, 고속철도, GTX 등 계속해서 연장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대아TI 추가적인 상승 흐름 충분히 가능하고 북미 대화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실망 매물이 출회된 만큼 충분히 이제 악재가 선 반영됐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반등 관점에서 전 거래일에 소개를 해드렸는데 1차 목표가는 일단 7,000원 라인대, 바로 직전 고점 라인대를 설명해드렸고요. 돌파 시에 7,600원을 2차 목표가로 설정해드렸습니다. 손절 라인대는 5,700원 잡아드렸었는데 5,750원 부근대에서 2차 매수,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였습니다.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아TI까지 오늘 세 가지 종목 리뷰로 시작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두 가지 새로운 섹터를 열어볼 텐데 그동안 좀 소개해 주시던 섹터라는 조금 다른 섹터를 들고 오셨다고 들었어요. 첫 번째 섹터, 어떤 섹터 열어볼까요? 네, 일단 최근에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의 어떤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
어쩌면 테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바로 이제 델타 변이 바이러스 섹터를 준비했습니다. 네, 델타 변이 바이러스 한 네. 번쯤은 나올 줄 알았습니다. 요새 뭐 델타 플러스도 나와서 네. 참 우려감을 증폭시키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 달려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달릴까 말까? 매니저님의 선택은 네, 지금은 비보입니다. 지금은 비보호를 주셨습니다. 왜 비보호 주셨을까요?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확산세가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신규로 이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감염된 사람 중에 최소 60%에서 90%까지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감염이 됐다라고 좀 보고가 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델타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 진단 키트 관련 종목들 시젠을 비롯해서 엑세스바이오 관련 종목들이 좀 크게 상승이 나와주면서 제약바이오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코로나 치료제 관련 섹터들도 상승 흐름이 나와줬고 또 K 백신 관련 종목들도 좀 반등 흐름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국내에서도 이제 델타 변이 바이러스를 좀 막기 위해서 좀 총력을 다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련 섹터에서 아직 출발하지 않은 섹터를 좀 관심 있게 보자는 의미에서 비보호로 말씀드렸습니다. 네, 델타 변이 바이러스 내에서 네. 모르지 않은 섹터를 좀 공략해 봐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어떤 섹터를 그러면 들어가 볼까요? 어떤 네. 종목일까요? 오늘 뭐 첫 번째로 네. 말씀드린 섹터는요. 바로 이제 응압 병동 관련해서 GH 신소재를 첫 번째 종목으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압병동 관련해서 GH 신소재 소개해 주셨습니다. 현재가 잠깐 살펴볼게요. 6.26% 상승 중이고요. 7,3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GH 신소재 왜 들고 오셨을까요? 네, 일단 응압 병동은 병원 내부의 병원체가 외부로 퍼지지 않게 차단하는 격리 병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작년에 이제 중 환자가 계속해서 폭발적으로 증가했을 때 병동이 이제 부족함에 따라서 응압 병동 관련 종목들이 테마성으로 좀 큰 상승 흐름이 연출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안에 가장 대장주가 GH 신소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GH 신소재는 응압 병동과는 사실은 관련이 없고요. 부직포 원단을 생산하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단일 공장 규모로 국내 1위 생산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클린룸 설비 업체인 원방테크의 지분을 24%를 가지고 있는데 클린룸을 유지하기 위해서 공기, 온도, 습도 조절 관련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방테크가 사실상 작년 9월 달에 상장을 했었는데요. 작년 9월 이후에도 사실상 또 음압 병동 관련해서는 GH 신소재가 좀 강한 상승 흐름이 나와줬고 원방테크 같은 경우는 상승폭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응압 병동 관련해서는 GH 신소재가 좀 강한 상승 흐름이 연출되고 있고 테마성으로 좀 묶여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국내에서도 확진자가 지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300명대, 일일 확진자가 300명대 나오다가 지난주에 이제 600명대까지 나오고 지금은 주말 여파로 인해서 한 500명대 또 400명대까지 살짝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이제 평균적으로 봤을 때 500명대 확진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이입니다.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규 확진자가 10명 중에 최소 6명에서 9명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확진자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80%가 백신을 접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일일 10,000명 이상이 이제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발로는 알파 변이고요. 그리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베타 바이러스, 그리고 브라질은 감마, 그리고 인도발 델타 바이러스가 오히려 지금 최근에 계속 변이가 계속 확장되면서 치사율 또한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또 이제 응압 병동 관련 수혜주도 테마성으로 순환매가 돌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아직까지는 유입 초기 단계다라고 밝혔지만 일명 부스터샷이나 그리고 추가 접종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만큼 우리가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서 아직까지 출발하지 않은 섹터를 좀 관심 있게 보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또 지난해 또 가장 크게 상승이 나왔던 응압병동에서 GH 신소재가 또 가격 조정까지 충분히 끝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 관점에서도 우리가 GH 신소재 관심 있게 보자는 관점에서 첫 번째 종목으로 GH 신소재 가져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이제 퍼지면서 이전에 좀 네. 코로나 발생 초기에 핫했던 종목들이 이전만큼의 핫한 정도로 맞습니다. 오르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올라주고 있거든요. 그럼 목표가 어디까지 설정해 보면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게 12월 달에 네. 작년 12월 달에도 큰 폭의 상승 흐름이 연출됐다가 네. 상당 기간 지금 6개월, 7개월 가까이 조정 흐름이 나와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진단 키트를 필두로 지금 이제 코로나19 관련 종목들이 상승 흐름이 연출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크게 상승이 나오지 않았던 섹터가 이제 응압 병동 섹터고 그 안에 대장주가 GH 신소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구간에 1차 매수한다고 하더라도요.
조종폭이 굉장히 제한적이고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구간이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가 구간에서 1차 매수의 관점으로 손절 라인대는 6,400원 라인대를 가져왔는데요. 종가상 6,400원을 이탈했을 때 손절 라인대를 잡고 대응하셨으면 좋겠고 6,500원 부근대에서 2차 매수,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차 목표가는요. 7,900원 라인대를 잡아드리도록 하겠고요. 돌파 시에 8,500원 라인대를 2차 목표가로 설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GH 신소재 첫 번째 종목으로 소개해 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엔 두 번째 섹터를 열어봐야 될 텐데 어떤 섹터일까요? 네, 두 번째 섹터는요. 이제 국제 유가 상승 관련해서 또 이제 수혜 섹터를 준비했습니다. 네, 요즘 경기 민감주는 좀 놓기 힘든 것 같아요. 뭐 네. 은행주가 올랐다, 철강주가 올랐다, 유가도 지금 탄력을 받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 달려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달릴까 말까? 매니저님의 선택은? 지금은 달려야 됩니다. 지금은 또 달리자라고 주셨습니다. 달려야 하는 이유 들어볼게요. 네, 일단 뭐 경기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금 원유가 이제 5주째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뭐 네. 전일 서부 텍사스산 중진유가 달러당 배럴당 74달러에 안착을 했는데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 등 이제 투자 금융 회사들이 내년에 이제 100달러까지도 이제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제 유가가 가파르게 상승해 나와주고 있고 원유 수요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요. 특히 미국 경제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까지도 같이 이어지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으로 이제 국제 유가에 대한 상승 흐름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좀 판단돼서 유가 관련 수혜주들을 지금부터라도 관심 있게 보자는 의미에서 달리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관심을 갖자라고 네.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종목을 공략해 보면 좋을까요? 네, 오늘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종목은요. 또 유가 관련해서 가장 민감하게 움직이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중앙 에너비스를 두 번째 종목으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종목입니다. 중앙 에너비스 소개해 주셨는데요. 네. 이 종목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일단 뭐 중앙 에너비스 같은 경우는요, 뭐 굉장히 뭐 안정적인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네. 최근에 이제 유가 관련해서 가장 민감하게 움직이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SK 에너지와 대리점을 계약을 맺고 휘발유, 경유, 일반유, LPG를 매입해서 일단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 도소매 방식으로 이제 납품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국제 유가가 조금이라도 상승 흐름이 나와줬을 때 가장 강력하게 상승 흐름이 연출되고 있는 종목이 중앙 에너비스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국도변 스마트 휴게소도 운영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또 이제 휴가철을 맞이해서 관련해서 매출 또한 또 고성장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중앙 에너비스를 두 번째 종목으로 가져왔습니다. 또 여행객이 늘면서도 수혜받을 수 있다라고 언급해 주셨습니다. 지금 6%대 상승폭 보여주면서 21,800원 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그럼 접근 방법 좀 알려주실까요? 네, 최근에 이제 국제 유가가 꾸준하게 추세 상승이 나와주면서 중앙 에너비스도 마찬가지로 좀 상승 흐름이 계속해서 추세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데 오늘 또한 장중에 이제 4에서 5%대 반등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현재가 부근에서 1차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손절 라인대를 제가 19,500원 라인대를 가져왔는데 2만 원 초반 부근대에서 2차 매수,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년까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국제 유가가 꾸준히 상승 흐름이 나와줄 수 있을 거라 판단하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약간의 조정 흐름이 나와준다고 하더라도 민감하게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중앙 에너비스 같은 경우는 꼭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기 바라고요. 1차 목표가 같은 경우는 일단 24,000원, 바로 직전 고점 라인대를 1차 목표가로 설정하시고 돌파 시에 26,000원 라인대를 설정하셔서 수익률 극대화 전략을 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앙 에너비스는 꼭 분할 매수로 하시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도 또 무료 방송 계획이 있으신지 물어봐야겠는데 있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일단 뭐 한 주를 시작하는 이제 월요일인데요. 일단 이번 주에 아주 강하게 상승 흐름이 나와줄 수 있는 정책 관련 종목들 꾸준하게 시장 대비 안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또 이제 강하게 상승 흐름이 연출될 수 있는 정책 관련 종목들 자세하게 소개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장 끝나고 4시 30분에 MBN골드 사이트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4시 30분입니다. 무료 방송 기억해 주시고요. 달릴까 말까는 내일 또 밝은 모습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당분간 시장은 무조건 종목 장세입니다. 아시죠? 이런 시장에선 김준호가 잘합니다. 휴대폰 문자 받는 사람의 샵 2034 누르시고 제 이름 김준호라고 3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세요. 쭉쭉 오르는 종목들 딱딱 골라드릴게요. 김준호에게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